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 유승민입니다. 2025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산별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채권에 대해서 중립, 현금의 축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험 선호 현상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근간이고요. 주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최우선 선호하고요. 유로존은 중립,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축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크레딧의 비중 확대, 미국 국채 중립, 한국 국채 축소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원자재는 금을 확대, 원유를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202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라면 미국은 24년에 비해서 다소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난해에 이어서 25년도도 인플레이션은 진정되는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골디락스 환경이 유지가 되는 한 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인하 사이클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대체적으로 한 2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계 성장은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이 성장의 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흐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지역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또 느리지만 제조업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내년 전반적인 전망의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데이터는 미국의 GDP 대비 가계금융자산의 크기 그리고 주식 시가총액의 비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대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상당히 팽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던 배경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요국들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물론 금융시장은 경제의 성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함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지나치게 이 금융시장이 팽창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매우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경제의 자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만이 경기의 소프트 랜딩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상반기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 통화 완화 사이클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이제 주목해서 볼 변수는 제조업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1984년 이후로 사례를 봤을 때 중앙은행들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대략 한 2개 내지 3개 분기 이후에는 제조업이 회복되는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대략 중반 내지 하반기에는 제조업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 20, 30여 년과 달라진 사이클은 세계화가 후퇴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경제가 분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과 같이 이런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사이클들이 제조업의 회복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존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제조업의 회복 강도에 따라서 하반기에 위험 선호가 지속될지 아니면 회피적인 사이클이 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실적에 의존한 사이클의 특징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과거 90년대 이후로 연준의 금리나 첫 번째 금리나 사이클 전후로 해서 왼쪽은 PER, 오른쪽은 EPS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어떻게 그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대비적인 차트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본다라면 빨간색 그림이 과거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과거의 PER과 비교했을 때 현재 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간 기대를 좀 꺾게 하는 요인이고요. 그러나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확장기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이익 전망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과거의 경우로 본다라면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시장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확장, 3분의 2 정도는 어닝스의 개선에 의해서 의존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에 의존된 가능성이 좀 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회복에 의존한 주식시장 선호는 이제 연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최선호의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야 된 근거는 보시는 차트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최근에 EPS 변화율을 12개월과 3개월 변화율을 비교해서 어닝스의 퀄리티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은 주요국에 비해서 뭐 단기, 장기 모두 어닝스의 변화가 가장 지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단기에 최근에 어닝스 전망은 좋지 않고 오히려 이제 중국과 한국이 낫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정책 사이클들, 그러니까 내년도에 유럽에 주요한 선거 이후에 어떤 재정 투자에 대한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본다라면 아마 현재의 어닝스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유럽을 중립 정도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무역 정책 등에 대비해서 내수 진작책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만 여전히 이제 구조 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어서 아마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점에서 축소, 또 한국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축소 의견을 드립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본다라면 구체적으로 IT와 일부 경기 방어주들이 같이 시장을 끌고 가는 바벨 포트폴리오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제 IT와 금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일부 방어적 섹터를 편입해서 포트폴리오 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에서 채권의 중립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12월 FOMC를 통해서 밝혔던 바와 같이 향후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질 우려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텀 프리미엄 측면에서 보면은 텀 프리미엄의 정상화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물의 기대는 썩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단기물 중심으로 통화 정책 기대들이 좀 반영되는 그런 사이클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커브 스티프닝 과정 속에서 채권은 기대 수익률이 주식만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제 그 주된 분석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의견만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시장의 아이디어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에 대해서 확대, 원유에 대해서 축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실질 금리와 달러의 역함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본다라면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실질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 올랐는데요. 그러나 이제 2025년 환경은 실질 금리가 더 올라가긴 어렵고요. 또 달러 강세가 이미 너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다소 진정될 여지가 더 크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펀더멘탈 여건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의 여건은 여전히 트럼프의 임기 시작과 함께 우려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금에 대한 선호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원유는 이제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 사이클들 환경에서 다소 축소 의견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전망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관세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는 임기 초반에 즉시 인생을 실행을 할 것 같지만 기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는 협상 후에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별, 섹터별로 좀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략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실행되는 시점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실제 경제나 주식시장 펀더멘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당장 상반기에 위험선으로 꺾을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